예, 그럼 이어서 다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요, 오늘 나눠드린 교재의 38페이지부터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뭐 아주 복잡한 그림을 하나 그려놨고요. 밑으로 이제 39페이지에 보면 그 그림의 제목을 개괄적으로 그린 마음의 메커니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요, 42페이지까지 세 장의 그림이 지금 앞에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 그림을 세 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림은 그냥 우리의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삶 전체를 한번 나타내 본 거고요. 이제 넘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은 3.1 해가지고 경전이 말하는 태어남을 기준으로 삶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본 건데, 결국은 복잡한 그림 하나를 세 개의 그림으로 나누어서 그린 것이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요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표현을 써봤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사는 이야기죠.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데 이 삶이 어떻게 설명되느냐. 우리가 지난번부터 공부한 바에 의하면 마음이 몸과 더불어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것을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것일까? 아니면 이 삶에 어떠한 그 과정이 있는 것일까? 부처님은 우리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 주셨을까? 그 부분을 니카야의 다양한 경전들을 모아가지고 삶에 전개되는 과정을 그려본 겁니다. 자, 우선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산다라는 얘기는 누가 사나요? 내가 살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나는 기본적으로 오치원이죠. 나는 오치원이라서 색수상행식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꼭 출발을 어떤 경전에서 시작하게 되냐 하면 관찰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요 그림 끝나는 뒤에서부터는요, 나중에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 쭉 들으시면서 메모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을 개괄적으로 한번 적어놨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상세하게 다시 한번 풀어서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약간 자세히 읽어보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관찰경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들은 일단 뒤에 다 나타납니다. 자, 어쨌든 시작은 관찰경이라는 경전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치원인 내가 어느 순간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다 내가 산다 이런 거 내가 있잖아, 나잖아, 나야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겠죠. 이런 나야라는 자아의식이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긴다 그래요. 그리고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기면 거기에 만호가 있고 담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경전이 표현을 해주거든요. 자, 그 이야기를 이해하자면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좀 알아봐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반야신경에 나오는 안이비설신, 색성향미처 이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저기 그 안이비설신의 6가지를 뭐라고 부르죠? 네이처. 그래요. 그 안이비설신의를 2가지로 불러요. 한 가지는 육근이라고 부르고 한 가지는 육네이처라고 부르거든요. 육근하고 육네이처하고가 어떻게 다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아마도 안 계실 거예요. 요 육근하고 육네이처가 어떻게 다른지를 아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사실 요거를 구분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 삶을 못 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방금 경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나야 라고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긴다. 그리고 감각 기능이 생기면 여기에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그 다음에 무명의 요소가 있다. 뭐 이 얘기는 뭐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시작되는 그 자리를 부처님이 그냥 내가 보니 이렇다라고 알려주신 거거든요. 오치원인 내가 나야 라고 하니까 안근에서부터 신근까지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나고 거기에 만호, 요거 이제 의잖아요. 만호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경전이 의근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의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자면 신근 다음에 의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경전은 그러지 않고 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의근과 의를 구분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치원 이러면 색수상행식이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 집착함이 있어서 치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이 각각이 무엇냐라고 보니까 우리가 아까 시간에도 보았지만 오치원인 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치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10조개짜리 오치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마음이 새끼를 친다 그랬죠. 새끼를 져가지고 자기 증식에 의해서 변화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마음이 만들어지면서 그 마음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물론 마음은 색수상행이라는 명색, 몸과 함께 와서 쌓이겠죠. 그런데 이때 요 식이라고 하는 마음은 무엇냐라고 보면 저는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불이 있잖아요. 불이라는 것이 있는데 장작을 떼가지고 불을 만들면 요거 무슨 불이라고 해요? 장작불 이러겠죠. 석유를 떼서 불을 만들었다 이러면 뭐 그런 말은 잘 안 쓰지만 이거 석유불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불을 만들었다 그러면 쓰레기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어떤 원료를 가지고 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불의 이름이 달라지죠. 그러나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은 다 불이죠.
마음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이렇게 그 불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사는 가운데 눈으로 대상을 보고 대상을 아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상을 아는 마음이 생겼다. 이러면 요거는 마음은 마음인데 눈에서 생긴 마음. 이래가지고 안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귀로 소리를 듣고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아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그 마음은 마음인데 귀에서 생긴, 귀를 조건으로 생긴 마음. 이래가지고 이식. 마찬가지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마음 자체까지 요래 해가지고 6가지로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치원에서 말할 때는 그냥 식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요 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라고 말하면 마치 어떤 원료를 써가지고 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불이 이름이 달라지듯이 마음이라는 것도 눈, 귀, 코, 혀, 몸, 만호라고 하는 6가지 감각 기능별로 생겨나는 데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붙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치원 이래 말하지만 그 중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6가지로 출신을 달리하는 마음들이 쌓여 있는 것을 통틀어 가지고 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음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공부를 한 거지만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 오치원 이럴 때 식 이게 어느 한순간 나야라고 자아의식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부터 세상을 만나자 뭐 요렇게 몸과 더불어 세상을 직접 만나는 마음을 뭐라고 불렀냐면 만호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우리 지난주에 이거 본 거죠. 마음을 만호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요 만호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라고 보니까 만호는 원래 식인데 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6가지 마음이 모여 있는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오치온이 나야라고 자아의식을 일으켜가지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이제 요거는 아까 이제 육근과 육네이처를 구분했지만요. 육근이라고 하는 요때 요 근은 감각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나야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이제 눈으로 대상을 볼 수 있는 감각 기능이 생기고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감각 기능이 생기고 코로 혀로 몸으로 각각이 자기 대상을 감각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나요. 그런데 그 기능이 생겨나는 그 자리에는 만호가 있다. 만호의 근이 있는 게 아니라 만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만호가 뭐냐 하면 이제 안식, 이식, 빌식, 설식, 신식, 의식 6가지 마음의 합체잖아요. 그러면 만호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가 되냐 하면 요 안근 위에는 안식이 있고 이근 위에는 이식이 있고 비근 위에는 비식이 있고 설근 위에는 설식 신근 위에는 신식이 그리고 이렇게 보면 만호라고 하는 것은 의근이라는 표현을 지금 안 썼지만 분명히 이제 근도 육근 해가지고 의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근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의근을 안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눈으로 무언가를 보려면 뭐 망막이든 저기 시세 뭐라 그러죠? 보는 세포 시신경 뭐 이런 그 물질적으로 감각하기 위한 기능이 눈에 있든 귀에 망막으로 있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감각 기능 해가지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호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물질적인 게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이것은 마음의 기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음의 대상을 감각하는 마음의 감각 기능이 뭐 이런 뭐 망막이든 뭐가 됐든 이런 다른 어떤 물질적인 걸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덩어리인 만호 자체가 필요할 때는 자기 자체가 감각 기능을 해버리는 거야. 이거 이해되죠? 마음이 스스로 감각 기능을 해버리지 감각하기 위한 어떤 물질적인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면 요 만어라고 부르는 것은 저기서 말한 의식에다가 의근이 더해져 있는 것이 그대로 만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기면 그때 만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물질적인 감각 기능이 활성화돼주고 그때에 그 감각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대상을 감각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됐나, 이렇게 요 자리를 보는 거예요. 요렇게 놓고는 이제 요렇게 감각 기능이라고 말하는 것을 육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6가지 근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렇게 합해진 거, 안식과 안근이 합해져 가지고 이제 마음이, 어차피 마음은 덩어리진 거니까 이 덩어리진 마음이 감각 기능을 만나 가지고 이제 대상을 보는 주체가 되었다 라고 말하면, 요 안식과 안근을 더해 가지고 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각 기능인 안근하고 안이라는 말하고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각각으로 안, 이, 비, 설신, 의, 만어. 요거가 되죠. 그러면 요렇게 6가지를 합해가지고 요거를 융내입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입처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감각하기 위한 감각작용의 주체예요. 그래서 감각주관 이렇게 말을 하고, 육근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작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기능, 그러니까 감각주관에 포함된 것으로의 기능,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제 요 자리에서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가 감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는 이제 그대로 색성향 미척 법이 되는 거죠. 색성향 미척 단막 법,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오치원인 내가 나야라고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세상 중에 어떤 것인가를 감각하는 작용부터 시작이 된다. 그 감각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어떤 상황이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하니 바로 안입이 설신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나주고 거기에 만호가 있어서 이 만호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보태지면 합해진 개념을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 이렇게 부르면서 감각주관이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그 개념이 하나 있는데, 저기 법부님 있잖아요. 그 법부님 눈에 제가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법부님께서 지금 뭔가 좀 깊이 생각할 일이 있어가지고
비록 눈에는 해피스님이 딱 들어와 있지만 깊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부님한테 제가 보일까요? 안 보일 수도 있죠. 안 보일 수도 있죠. 그 안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집중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예, 뭐 그런 의미인데, 요 자리, 이제 대상을 감각한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눈으로, 눈에 들어오는 어떤 형색을 감각한다라고 말할 때, 눈에 형색이 빛으로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것이 감각되었다라고 하지를 않아요. 몸과 마음이 가지는 특별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능을 가져요. 어떤 기능을 갖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해피 스님의 만호가, 마음이죠. 해피 스님의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눈에 들어오는 빛을 보면 그때 무엇구나 라고 대상을 알아요. 대상을 감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눈에 비록 빛은 들어와도 해피스님의 만호가 눈으로 가 있지 않고 저게 무슨 소리지? 하고는 귀에 닿는 소리를 쫓아가가지고 무슨 소리일까? 라고 귀에 주목을 해주면 눈에 아무리 많은 것이 들어와도 안 보여요. 감각해 드리지를 못하는 거라. 눈 밖에는 있지만 이 밖에 있는 대상을 나의 안으로, 내 안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대상을 감각해 드리자라고 하려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고 하는 감각 기능이 필요하지만 그 감각 기능에 지원해가지고, 감각 기능을 지원해가지고 내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나의 만호가 주목해줘야 되는 요런 작용이 필요한 거죠. 그 작용을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눈의 대상인 색을 감각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작의라는 말로 써요. 작의. 뭐 말 그대로 보면 만호의 작용 요 얘기죠. 만호의 작용. 그러니까 대상을 감각한다라고 할 때는 어쨌거나 만호라고 하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주목할 것입니까? 내 만호가 어디를 주목해서 주목된 대상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요거를 필요로 해요. 이 얘기는 말이죠. 우리가 뭐 다음 주에나 볼 이야기지만 수행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수행이란 말하고 좀 연결을 해보면 사념처 수행을 할 때 어떡하나요? 저기 호흡을 봐야지 라고 하는데 내 호흡을 놓치면 놓쳤구나 알아차려가지고 요 호흡을 다시 나의 마음을 다시 호흡으로 되돌리죠. 호흡으로 계속 되돌리는 요 작업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나의 만호야 다른 데 주목하지 말고 호흡을 주목해라. 호흡을 주목해야 주목하는 그 호흡이 감각되어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호가 감각 기능 중에 어디를 지원해서 그 대상을 감각해 드리느냐 하는 요 일련의 과정. 그래서 만호가 가지는 특별한 작용이 있다. 그것을 작의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 작의라고 하는 것이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형색을 주목하든, 만호가 귀를 지원해서 소리를 주목하든, 만호가 코를 지원해서 냄새를 주목하든,
혀를 지원해서 맛을 주목하든, 몸을 지원해서 피부를 지원해서 감촉을 주목하든, 요 주목되는 요것이 감각되어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렇게 보면 만호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죠. 한 가지로는 뭔가요? 오치원에서 오는 이 식이라고 하는 마음 덩어리로서의 그 한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죠. 식본. 그런가 하면 이제 자의한다라고 해가지고 감각의 주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나 가지고 있죠. 우리 이제 교재 뒤편에 설명을 해놨지만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요 만호가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은 그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만호 자체가 마음 덩어리이기도 하면서 이 마음 덩어리인 만호가 감각의 주관으로서 어디를 지원해가지고 대상을 주목해서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자의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줘야 돼요. 교수님 질문 하나 해도 네. 그 자기가 그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마나시카라고 어떻게 표현하나요? 마나시카라가 작습니다. 예. 그럼 그때 마나시카라가 만화와 같은 의미예요? 마나시카라는 만호의 작용성인 거죠. 그러니까 만호가 행위하는 거. 예. 만호의 역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경은 여기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색을 주목하면 이때 안식이라고 해서 마음이 생겨난다. 이게 좀 애매함은 있죠. 이 만호 자체가 여기 안식부터 의식까지라고 말했는데 이제 여기서 새로 만호가 눈을 지원하니까 눈의 마음에서 안식이 생겨난다. 그러면 각각으로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해서 6가지 마음이 다시 생겨난다. 이렇게 이제 경전은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뭘까요? 요거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지만 마음이 뭐 했나요? 새끼를 쳤죠. 마음이 새끼를 쳤다. 자기 증식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다 그랬는데 요 부분이 바로 마음이 대상을 만나가지고 감각하면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지금 이 순간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아는 상태로서의 전혀 새로운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마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요 부분은 사실은 이게요. 불교가 설명하는 우리 삶,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야티카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에서 부처님이 노래를 한번 해요. 눈과 그러니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안식이 있으면 삼사가 화합해서 촉한다. 촉하면 경험이 생긴다. 뭐 이러면서 쭉 노래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부처님 제자가 한 사람이 딱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제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대는 이 노래를 잘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이 노래가 청정범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청정범행의 시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청정범행이라고 하면 이건 뭐 한마디로 말하면 괴로움의 소멸로 바꾸는 삶,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뭐 불교하는 이유가 뭐 당연히 그거죠. 청정범행을 닦자라고 하는 거, 삶을 괴로움의 소멸로 향상하겠다, 이게 이제 청정범행인데, 이러한 청정범행 가르침을 통해서 삶을 향상하는 일에 시작이 있다 이거예요. 시작. 그 시작으로 부처님은 뭐 사념처수행을 닦아라, 앉아서 자선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한 가지의 그 개성을 들려주는 건데, 바로 그러니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조건으로 촉한다. 촉하면 수가 있다. 수하면 애가 있다. 이러면서 그 뒤에 12연기식으로 이어지는 우리 삶의 과정을 쭉 한번 읊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삶의 과정을 읊어준 그것이 청정범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삶을 바꿔야 한다라는 필요성이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라고 하는 삶의 향상을 위한 안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처님에 의해서 바르게 삶이 안내되고, 그 바른 안내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바꾸는 시도를 할 수 있을 때 청정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청정범행의 시작이다라고 읊어준 개성 중에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건 뭐냐 하면, 청정범행의 시작 중에 시작이 뭐냐 하면,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죠. 청정범행의 시작을 쭉 읊는데 그 시작 중에 시작이 뭐냐 하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요거예요. 지금 저는 뭐 설명을 좀 장황하게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형성되는 네이처가 대상을 감각하니까 마음이 새끼를 치더라, 이래가지고 지금 이 순간 대상에 대한 아는 마음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것이야말로 청정범행, 달리 말하면 불교 공부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요거를 잘못 알면 우리가 마음을 다양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무의식, 전의식, 의식 이렇게도 말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아래아식, 말라식, 의식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고, 다양하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만, 부처님이 알려주는 마음의 모습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자기 증식을 통한 변화라고 하는 아주 복잡하지만 잘 체계 잡힌 가운데 마음이 설명되잖아요. 이러한 마음이 설명되는 그 근본 자리에는 결국 한마디로 마음이라는 게 매 순간순간 새끼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대상을 만나는 가운데에 새로이 생겨나가지고, 생겨난 마음이 딴 데 가버리지 않고 자기한테 도무 쌓여가지고 자기를 바꿔. 요거 자기 증식을 통한 변화라고 말했고, 하여간 새끼치는 마음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그거 마음이라는 게 요렇게 매 순간순간 대상을 만나면서 새끼를 쳐가지고 새끼친 게 딴 데 가버리지 않고 도로 와서 나한테 쌓여가지고 나를 지속적으로 바꾸는, 요렇게 지속적으로 바뀐다라는 것 때문에 아까 우리 윤회를 얘기하면서도 고정불변의 마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연기하는 마음의 재생으로의 윤회, 이렇게 표현하듯이 하여간 마음이라는 것이, 내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그 출발 자리가 바로 요거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보면 너를 아는 곳으로의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 마음이 하나의 과정을 쭉 거쳐가지고는 그 과정의 결과가 다시 나한테 쌓여서 나를 바꿔. 요런 구조를 알면
이제 청정도명을 닦읍시다. 이래가지고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 이러한 구조를 알기 때문에 그 구조의 적절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러한 과정을 퇴보하는 과정으로 거치게 할 것이냐, 향상하는 과정으로 거치게 할 것이냐, 요 방법을 들이대가지고 향상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 요게 청정도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저는요, 요 부분 어찌 보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 누군 몰라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불교를 보는 불교를 마음으로서 이해하는 이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꼭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치원인 내가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기는데, 거기에 만호가 있고 담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는 관찰경의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무명의 요소 하면 뒤에 설명드릴 거고, 그 가운데서 만호가 있다라고 했는데 만호가 무엇이? 라고 알아보니까 만호는 오치온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의 마음. 이래서 장작불이 됐든 쓰레기불이 됐든 각각이 조건에 따라 이름이 달리 붙이듯이, 만호라는 것은 안식 내지 의식의 6가지로 불리는 마음이 쌓여 있는 덩어리다. 그래서 그 덩어리가 각각의 감각 기능 위에 감각 기능을 딱 붙잡고 대상을 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실은 짝을 맺어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 거다라는 부분을 본 거죠. 그랬을 때 요렇게 마음이 감각 기능과 짝을 맺고 있는 것을 그대로 안이비설신의라고 이름을 붙여서 요거를 육내입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감각 기능으로의 육근하고 이제 마음이 합해져서 감각 작용을 실제로 주관하는 감각 주관으로서의 육네이처하고는 이렇게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뭐 빼먹었네요. 이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 법 6가지는 6가지는 기본적으로 육경 이렇게 부르죠. 육경 부르는데 이 육경이 육내 감각 작용과 함께 할 때 감각의 객관이다라고 불릴 때는 요거를 육외입처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감각이 되면 마음이 새끼를 치는 자기 증식의 과정으로서의 새로운 마음이 이제 하나 생겨났다. 여기까지를 이제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결국 요 얘기가 되죠. 오치원에서부터 와가지고 안이비설신의 그러니까 만도 육네이처와 육외이처 그랬더니 네이처와 외이처가 만나서 6가지로 새로운 마음, 육식이 생겨났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경은
다시 이어가지고 네이처, 웨이처, 식 요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이 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거는 그냥 그 어떤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감각주관인 6네이처가 감각객관인 6웨이처를 감각하면 일단 대상에 대한 아는 마음인 6식이 새끼쳐서 생겨났다. 새로 생겨나는데 생겨나면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요 세 가지가 함께 만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촉이라는 말을 경전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삼사화합 이렇게 말을 해요. 삼사화합. 그러니까 네이처 하나, 웨이처 하나, 식 하나 세 가지가 만났다. 그래서 삼사화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촉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청정현 보부님을 제가 보잖아요. 청정현 보부님을 보는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해피스님의 만호가 이제 자의하죠. 눈을 지원해서 청정현 보부님이란 대상을 보면 청정현 보부님하고 아는 마음이 생겨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는 마음이 생겨난 상태에서 뭐 좀 애매하지만 경전이 네이처, 웨이처식 세 가지가 만나는 일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만나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 하면 요렇게 한번 풀어서 말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청정현 보부님을 제가 해피스님의 만호가 해피스님의 눈을 지원해서 청정현 보부님이라는 대상을 보니까 청정현 보부님하고 아는 마음이 생겼죠. 그런데 요게 그렇게 아는 데서 끝나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청정현 보부님이구나 라고 딱 아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청정현 보부님 지난 1년 동안 공부를 참 잘하셨는데 요즘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실 거예요. 무언가 내 안에 쌓여있는 다른 기억이 아니라 바로 생겨난 대상 청정현 보부님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쫓아와가지고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만하죠.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경우에 처해도 일단 보고 듣고 해서 알았다 그러면 그 알려진 대상에 대한 기억이 딱 쫓아와가지고 우와 청정현 보부님이 오셨구나 하고 즐거워하구나. 때에 따라서는 저 꼴배 계신 저놈이 또 왔네 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게 어차피 뭐 메커니즘이라는 게 그거죠. 우리 삶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부처님이 설명하는 요 삼사화합이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데 이게 이렇게 설명이 돼요. 자, 해피스님의 만호가 눈을 지원해서 청정현 보부님을 보았죠. 그랬더니 청정현 보부라는 아는 마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요렇게 놓고 보면 삼사화합을 하는데 한 가지 측면에서 기억이 온다 라고 말을 했어요. 기억이 온다 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함께 뭐가 있냐 하면 청정현 보부라고 아는 지금 생겨난 요 마음도 같이 온 거죠. 표현하자면 지금 청정현 보부다라고 아는 요 현재의 상태, 지금 생겨난 요 현재의 상태에 어떤 형태로든 기억이라고 하는 과거가 쫓아와가지고 만나준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현재 청정현 보부라고 아는 요 마음은
청정행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생겨난 식 이래가지고 네이처, 웨이처, 식 가운데 웨이처와 식이 합해져가지고 지금 대상을 아는 마음, 요게 현재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거로는 어떤 형태로든 기억이라고 하는 과거가 와서 만나주는 이런 삶의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네이처, 웨이처, 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만나는 촉이라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이 3, 4에서 세 가지가 만난다는 거고 요 현재와 과거가 만난다라고 하는 게 아마도 동일한 이야기가 될 거거든요. 그럼 동일한 이야기라고 본다면 현재가 대상인 웨이처하고 새로 생겨난 식, 마음이라고 하면 과거인 기억은 세 가지 중에 하나인 네이처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일단 그냥 맞춰보면 네이처가 과거 대상에 대한 기억으로서 와서 만나줘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3, 4 화합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사실은 여기서 네이처라고 하는 것은 감각 주관이 돼가지고 대상을 감각하는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자기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과거, 기억으로 다시 올까? 요 부분을 사실은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네이처하고 근하고, 그러니까 육네이처하고 육근하고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 만호가 이중적으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한 부분이 그건데, 바로 그거거든요. 자, 네이처라는 게 좀 전에 본 바에 의하면 뭐였냐 하면, 쌓여있는 마음으로의 6가지 마음, 안식 내지 의식, 거기에다가 감각 주관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만호가. 그런데 요 중에서 일단 청정형 거부님이다라고 아는 마음을 만드는 보기에는 만호의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쓰였냐 하면 감각 주관으로서의 요 역할이 쓰인 거라. 그래서 감각 주관으로서 눈을 지원해가지고 청정형 거부를 보았다. 그랬더니 청정형 거부다라고 하는 아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게 1차적으로 온 거죠. 그리고 나면 네이처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중에 한 가지인 육식, 달리 말하면 이거 마음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마음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 요게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피스님의 만호가 해피스님의 눈을 지원해서 청정행 거부를 보았다라고 할 때는 눈 가운데 감각 주관, 감각 기능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청정행 거부인 줄 알았다라고 하면 이제 눈 가운데 청정행 거부님에 대한 기억으로 쌓여있는 육식은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식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세 가지가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네이처 중에 남아있는 한쪽 부분, 요 기억, 요것이 과거로서 개입을 해가지고 3, 4 화합을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요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요 부분, 네이처, 웨이처, 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에 의해서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다. 그리고 이 현상, 3, 4화합 촉하면 여기에 이제 수라고 해서 경험이 완성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 해피스님의 만호가 해피스님의 눈을 지원해서 청정행 거부님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청정행 거부님이다. 이렇게 아는 거, 감각한 거죠. 요 감각한 거는 사실은 요거는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다, 대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 청정행 거부님이네 라고 알았더니 청정행 거부님에 대한 기억이 쫓아와서 아, 이런 청정행 거부님이 오셨구나 라고 청정행 거부님을 보아가지고 와, 기쁘다 뭐 이런 감각 이후에 기억이 개입해가지고 기억의 개입에 의한 나의 어떤 그 감정적인 아 좋다 뭐 기쁘다 괴롭다 뭐 이런 어떤 현상까지를 오면 그때를 경험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가 하여간 경험인데 경험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첫째로는 감각하는 거죠. 첫째로는 감각해서 대상을 아는 거.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이제 기억이 개입해가지고 요 두 가지에 의해서 경험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경험이라는 것이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요 경험이라고 하는 수는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알려지느냐 하면 즐겁다, 괴롭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이렇게 락고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느낌으로 알려집니다. 일단 오치오는 내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시작하면 이렇게 네이처가 형성되면서 네이처식 해가지고 3, 4와 합촉 해가지고 경험이 완성되는 데까지를 교재에서는 교재 뒷부분에 보시면 경험의 완성이라고 해서 하나의 단원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좀 더 상세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경험이 완성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새로운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현재와 과거가 만나가지고 경험이 완성됐다 라고 하면 이 다음에는 이걸 뭐 그냥 우리 삶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삶의 나의 내면에서 어떠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풀어가는 거니까 그냥 뭐 이렇게 전개된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경험이 완성되면 이 다음에 나의 마음이 이제 처음에는 대상이 무언지를 알았죠. 아는 마음이 생겨났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과거가 개입해가지고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 요 다음 단계로는 경험된 것을 마음이 다시 분별해서 안다. 보통 뭐 인식한다, 지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되겠죠. 경전에서는 요거를 위자납디라고 해서
자나띠라는 말이 이제 그 알다라는 말이고요. 위라고 하는 말이 뭐 나누다, 분별하다 이래 돼서 요 의미가 분별해서 알다 이런 이야기예요. 위. 경험하면 경험된 것을 분별해서 안다. 라는데 요 분별해서 아는 일, 요거를 누가 아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색수상 행식 오온이 있으면 물질에 대해서 수, 경험한다, 느낀다 이래 되면 상이라고 하는 말로서 경험된 것을 인식한다 이렇게 이제 아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니까야가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그 경험된 것을 분별해서 아는 주체를 경은 다르게 말을 해요. 마지막 니까야의 43번째 경이 교리문답의 큰 경이라는 경인데 그 경에서는 왜 윈냐나 식이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요. 여기서 보면 식이 윈냐나죠. 왜 윈냐나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위자나띠 달리 말하면 분별해서 안다 라고 해서 윈냐나 식이라고 한다. 무엇을 분별해서 압니까? 즐거움을 분별해서 알고 괴로움을 분별해서 알고 불고 불락을 분별해서 안다. 요렇게 경전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요 내면의 이야기의 주관과 객관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알면 식이 생겨나는데 요 대상을 아는 마음으로 대상을 아는 것으로 생겨난 요 마음이 단순히 그냥 청정행 부부님이다 이렇게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마음이 활동성, 작용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되죠. 아까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은 만호가 무엇을 했죠? 그렇죠. 자의했죠. 안이비설신을 지원해서 대상을 주목하는 요런 자의라고 하는 활동성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만호의 활동성은 자의라. 그런데 그렇게 자의되어 가지고 생겨난 요 마음, 식이라고 하는 마음, 윈냐나가 그냥 단순히 아는 거 요렇게 그 정적으로 생겨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요 마음도 이제 무언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윈냐나도 활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 윈냐나의 활동성이 무엇냐라고 하니까 바로 교리문답이 큰경에서 말하기를 왜 윈냐나라고 합니까? 위자나띠 하기 때문에 분별해서 알기 때문에 무엇을 맞고 불고 불락이라는 경험을 느낌을 분별해서 아는 일을 하기 때문에 윈냐나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분별해서 아는 일의 주체가 식이다. 마음이 이 일을 한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여간 뭐 이렇게 알기로 하고요. 그러면 일단 윈냐나가 경험을 분별해서 알아요. 그러면 분별해서 알았다라고 하면 아는 일을 했으니까 아는 일의 결과가 있겠죠. 알려진 거 요거 이렇게 말할 거고 한문으로 말하면 알지자를 써서 지 이렇게 말하고요. 요거 빨리어로는 냐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윈냐나가 경험을 분별해서 알면 분별해서 안 결과로서의 알미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게 윈냐나가 수 느낌을 분별해서 할 때 단순히 혼자서 그냥 윈냐나가 느낌을 분별해서 압니다. 이렇게 하지를 않고 이제 우리 마음에 내 마음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이제 한 가지 또 여기에 개입하는 것이 있어요. 이 개입하는 것을 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좀 전에 제가 색수상행식 5온을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거 인식, 지각 이렇게 해석을 하죠. 여러분 요거 아시나요? 상 이러면 보통 인식, 지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인식한다, 지각한다라고 하는 말이 따지자면은 대상을 분별해서 아는 요거와 같은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인식한다, 지각한다, 달리 말해서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요 일을 상의하는 것이 아니다. 상의하는 게 아니고 생겨난 마음이 가지는 활동성이다. 마음이 분별해서 한다. 그렇다면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식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나의 내면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주목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상이 가지는 역할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사람마다 다르게 내적인 경향이 인식 과정에 개입한다. 이렇게 그 상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여간 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요거 마음이 생겨나서 대상을 알았다라고 할 때의 요 내면적인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생겨난 마음, 윈냐나가 시기, 느낌, 즉 경험을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한다. 시기, 수를 상의 개입 가운데에 분별해서 알고 그 분별한 결과로 야나라고 하는 알을 만든다. 요게 우리 마음의 내면에 있는 내면의 이야기를 가장 단적으로 표현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첫 수업에서부터 한 거지만 마음은 만호가 있는가 하면 윈냐나가 있고 또 하나 찌따가 있죠. 요 찌따라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나 하면 우리가 이런 공부한 거로는 원래 있는 마음 아니죠. 형성된 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마음인데 요 찌따라고 하는 마음을 형성하는 조건이 뭐였죠? 아니죠. 아니죠. 네, 수산이었죠. 그러니까 상과 수. 예. 그래서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심행, 찌따를 만든 찌따의 작용 또는 찌따의 형성작용 이렇게 말할 때 상과 수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찌따가 상과 수를 만든다라고 보면 사실은 이제 불교의 오랜 역사가 찌따에 의해서 상과 수가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방향을 보았기 때문에 좀 애매함이 있다. 그런데 저는 니카야에 의해서 요걸 풀어보니까 상과 수에 의해서 찌따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보았다. 그랬더니 마음의 메커니즘이 잘 전개가 되고 행위의 원인으로서의 기능, 역할이 잘
잘 설명이 된다. 이렇게 말했던 부분이죠. 그 얘기를 놓고 보면 지금 여기서 뭐가 있냐 하면 수라는 게 여기 있잖아요. 수라는 게 있고 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만호라는 것이 작용을 해서 윈냐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 윈냐나가 수를 상의 개입하에 분별해서 알아서 냐나, 알을 만드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이제 상과 수라고 하는 찌따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거쳐버린 요 과정에 의해서 이 윈냐나는 위자나띠 이후에 찌따라고 하는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으로 이제 상태 변화를 한다. 상태 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마음은 만호라는 마음은 몸과 더불어서 대상을 감각해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새끼쳐가지고 새로운 마음의 윈냐나가 대상을 아는 것으로 생겨나고 거기에 만호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 때문에 기억이 개입을 해서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경험이 완성이 되면 이 경험된 것을 상의 개입하에 생겨난 윈냐나가 분별해서 알고 분별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한면으로는 알매 결과인 냐나가 생겨나고 한면으로는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찌따라고 하는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으로 상태 변화를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찌따가 되고 나면 이 찌따가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신구의 삼업 여기서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의 원인이 되는 거죠. 찌따가 주체. 예, 원인 주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찌따가 뭔가 말과 만으로 신구의 삼업을 하는데 요것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첫째로는 의업, 만호의 행위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내가 선풍기 바람이 이제 좀 춥다, 꺼야 되겠다 이래 하면 몸을 움직여서 끌어가기 전에 먼저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 과정으로 선풍기를 꺼야겠네 이렇게 생각이 먼저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그냥 자연스러운 부분을 찢다가 원인이 돼서 행위를 하는데 일단은 만호로 먼저 행위하고 그 다음에 만호의 행위가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난다, 이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호의 행위가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로 이어지죠. 그런데 요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또 마음의 메커니즘 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타나요. 한자로는 하고자 할 욕을 쓰는 단어가 있어요. 아까 우리는 저기 그 욕계 해가지고 요 욕에다가 마음 심자를 붙여서 욕심 요런. 근데 요거는 이제 까마라고 빨리어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마음 심자가 떨어지면 이제는 욕심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 의욕, 열의 이렇게 번역하는 하고자 할 욕자거든요. 근데 요거는 빨리어 원어가 뭐냐 하면 찬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찬다. 요 찬다라고 하는 것을 중간에 거쳐가지고 좀 만호의 행위 이후에 찬다라고 하는 한 작용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이 돼요. 요거 이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생각을 그러니까 만호의 행위 생각을 하면 이 생각했다라는 것을 좀 부추겨줘가지고 뭐 그냥 생각만 하고 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한 거를 부추겨줘가지고 몸을 움직여서 생각한 대로
실행하자. 이런 뭐 의욕 열애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겠지만 만어의 행위를 부추겨 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시켜주는 요런 중간의 어떤 정신작용을 찬다, 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방향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양방향성을 갖는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마음이 전개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그대로 쭉 하나의 화살표 방향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잖아요. 쭉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유독 만어의 행위와 몸과 말의 행위의 중간에 있는 요 찬다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마음의 메커니즘 중에 오직 요거 한 가지만이 그래요. 양방향성, 두 갈래의 방향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몸과 말의 행위를 부추기러 가는 의욕, 열의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또 한 가지 방향은 이게 행위의 시작점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삶의 시작점이 되는 네이처, 메이처 요 자리, 대상을 감각하는 그 삶의 시작점이 되는 그 자리로, 그 자리에 있는 만호에 선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분명히 이제 요 만호 이러면 작의라고 하는 작용성을 얘기하잖아요. 활동성. 요게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거를 크게 보면은 귀에 소리도 들리고 눈에 버부님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저는 소리를 안 듣고 버부님을 주목하니까 버부님 이렇게 알잖아요. 감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좀 달려보면 이 자리에 지금 오늘 뭐 11분이나 지금 버부님 계시네요. 11분이나 버부님이 계시는데 왜 제가 지금 하필이면 버부님을 주목할까? 그죠? 11명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주목하고 있잖아. 왜 하필 버부님만 주목해서 버부님을 감각해 드릴까? 요 부분을 사실은 이것도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찬다, 하고자 할 욕자를 쓰는 이 기능이 한면으로는 어떤 생각을 일으킨 걸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남들한테 전달하는 이런 역할로도 가지만 한면으로는 이게 나의 내면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순간 이전, 지금 여기서 본다면 요건 한순간 이전의 만호의 행위겠죠. 한순간 이전의 만호의 행위가 그 행위가 딱 버부님한테로 지향을 해버린 거지 뭐. 그러니까 만호가 작의하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대상에게 주목했을까? 요러한 지향성의 의미로 요 찬다라는 것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뭐 예를 들어 뿌리경 이런 데서 보면 만호가 작의하는 것이 단마 법의 일어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뿌리로서 찬다가 법을 일으키는 뿌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왜 하필이면 지금 버부님을 보았을까 라고 하는 버부님에 대한 지향성의 측면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일단 이제 그렇게 보고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몸과 말의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요거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신구의 삼업을 다 한 거죠. 신구의 삼업이 이루어지면 이제 이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처님이 보아가지고 알려주시는 현상이 있죠. 그 현상이 뭐냐 하면 이제 행위를 하고 나면 만약에
이 행위가 오염이 되었다면, 행위에 오염이 있다면 식이, 자,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새끼 쳐가지고 하나 생겨났잖아요. 새끼 쳐서 생겨난 식이 여기서 분별해서 알고 나면 찌따로 상태 변화를 해서 찌따가 되어가지고 행위를 했잖아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 찌따가, 윈자나가 찌따가 돼서 행위를 했지만, 어쨌든 그게 몸통으로 말하면 생겨난 윈자나, 요 식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를 거쳐서 온 거죠. 그런데 요렇게 거쳐서 온 저 식이 행위 가운데에 오염이 되면 이 오염 때문에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식의 머문.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데, 요 머문다라고 하면 머무는 거는 어디에 머문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식이라는 건 어쨌든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요 우리 마음이 하나가 새로 생겨나가지고는 쭉 인식 과정, 행위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 행위가 오염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 식이 어디에 머물더라 라고 표현했거든요. 욕계 새끼. 그렇죠. 우리가 시작부터 욕계, 새끼, 무새끼라는 부분을 좀 힘들게라도 설명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식이 쭉 하나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염이 되었다. 달리 말하면 중생으로의 삶을 살아서 중생의 마음이기 때문에 해탈하지 못한 오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오염 때문에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으로서의 삼계에 머물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식이 머물면 여기에서 경전은 또 이어지는 이야기로 식이 머물면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명색이 출현한다라고 해서 명색의 출현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때 이제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치원을 몸과 마음으로 구분할 때 계속 나눠본 거지만, 일단 오치원 가운데 색, 수, 상, 행 요 네 가지를 명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명색에서 색, 수, 상, 행이 나타나고 요 앞에 식이 머물고, 그러면 요게 뭐가 되나요? 요게 이제 오온이 되죠. 오온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오치원인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야 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살면, 그때 감각 기능이 나타나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메이처에서 식이 만들어져가지고 촉수의 과정을 거치고 분별해서 알고 이렇게 찢다가 돼서 행위하는 이런 과정을 쭉 거쳤더니, 그럼 이 과정이 달리 말하면 뭐냐 하면 지금 요 순간을 살았더니 요 얘기죠. 지금 이 한순간을 살았더니 한순간 삶의 결과로 오염에 해당하는 오온이 만들어졌다. 즉 이 순간 삶의 결과물, 이 순간 삶의 결과물로 한 알갱이의 오온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여간 시작은 네이처, 메이처 저기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새끼쳐가지고 새로운 식이 생겨났는데, 그 식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는 결과물로서의 알갱이 오온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요 만들어진 오온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최초 상태의 나,
최초 상태의 나인 오치온에 가서 쌓인다. 그러면 요 쌓이는 과정 때문에 매 순간순간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했던 예를 들어서 10조 개짜리가 모여있는 오치온인 내가 지금 한순간을 살아가지고 이 순간의 결과물로 하나의 오온이 생겨나서 쌓이면 10조 1개가 되는데 이때 10조 개짜리의 나하고 10조 1개가 된 나하고는 다른 거다. 10조 개짜리는 소멸하고 10조 1개짜리가 새로이 생겨난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 게 되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찬다에서 양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놓고, 아까 우리가, 그 첫 번째 그림으로 욕과 색과 무색을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요 까마, 루파, 아루파, 요 세 가지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즉 우리 삶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이라고 하는 내 거라고 하는 욕과 나라고 하는 색과 그 다음에 나의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나의 자아 이렇게 붙잡는 무색 요거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내면에 나의 아주 내면에서 그냥 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어떤 내적인 경향성이에요. 요 내적인 경향성을 상 이러면서 산냐 빨리오로는 산냐라고 쓰는데 요 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까마 쌌냐 그러니까 욕상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루파 쌌냐 색상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루파 샀냐 그래서 무색상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 이면에 또 다른 한 가지 형태를 갖고 있는데 내면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만의 분신 이래가지고 고정불변의 실체인 내가 오래 변치 않고 살아간다 요렇게 말할 때 그러한 그 아뜸만의 특성이 뭐냐 하면 상락아정이다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요 상락아정이다 라고 하는 거를 불교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존재하는 것에 실상이 있다. 근데 존재하는 것의 실상을 부처님은 연기한다 이러면서 무상고무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무상고무화라는 것이 열반을 제외한 모든 존재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무상, 조건 지어진 줄 알아서 조건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그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삶에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적인 경향성은 그거와는 반대로 존재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힌두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상나가정의 존재가 나의 본질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 하지만 그게 사실은 존재의 실상이 아니라 오해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존재에 대한 오해의 경향을 깔고 있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그러면 요런 이제 그 내적인 경향성, 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나가정이라는 오해의 경향과 까마산냐, 루파산냐, 아루파산냐라고 하는 어떤 경향을 갖고 있다. 요랬을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본 게 그 행위가 오염이 되면 식이 머문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오염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라는 게 나오는데 행위의 오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찢다, 행위의 원인이 되는 찢다가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에 오염이 되면 이 오염된 찢다를 가래라고 해서 가래, 땀하 이렇게 쓰거든요. 사랑의 자로 쓰죠. 탐진치라고 하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뭐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탐진치 삼독인데 요 탐진치 삼독이라는 것이 찢다를 오염시키면 행위가 오염이 돼요. 그런데 요 탐진치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라고 하면 요 탐진치의 발생 과정을 요 상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첫째로는요, 상이, 그러니까 윈내 하나가 경험을 분별해서 아는데 개입을 하잖아요. 개입을 하는 요 상이, 병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개입을 할 때 존재의 실상대로 개입을 해서 무상고 무아야 이렇게 개입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경향을 갖고 있냐 하면은 존재의 실상을 오해하는 상락아정이라는 전도된 경향. 그래서 존재라는 자체를 요거는 그야말로 나야 하고 붙잡는 그러한 상태로 개입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상락아정의 상태로 상이 개입을 하면 분별해서 아는 결과 생겨나는 알미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곡되는 알매 최초의 상태, 이 알매 최초의 왜곡을 우리가 무명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무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존재를 무상고 무아인 줄 모르고 상락아정이라고 오해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의 상태를 무명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무명이라고 하는 왜곡된 알미 생겨나면 무명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제 각각이 자기 스스로를 나야라고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나라고 붙잡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느 만큼의 오염인지 몰라도 욕계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중생 세상에 오치오닌 하나의 중생으로의 삶을 시작한다. 요렇게 그 무명이라는 것을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중생이 되어서 욕계새끼 무새끼의 이 중생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요렇게 이제 그 존재가 되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명이 있으면 욕계 새끼 무새끼의 어딘가에 태어난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무명이 있다라는 말은 동시에 욕과 색과 무색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나의 태어나 있는 삶을 결정짓는. 근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요 무명 위에 있는 것을 이제 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 탐이라고 하는 것을 라가라고 부르는데 요 라가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 라가가 어떤 세 가지가 있냐 하면 바로 여기서 본 시작하면서 본 까마, 루빠, 아루빠 요 세 가지가 탐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까마라가 해가지고 욕탐, 요거 아까 우리가 써봤지만 마음 신자가 붙어서 욕심 부린다라는 의미죠. 욕탐이라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루파라가 해가지고 색탐, 그리고 아루파라가 해가지고 무색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잘못 보는 데서 잘못 보는 경향성이 개입해서 분별에서 알미 왜곡되면 무명이 생겨나는데 그 무명 위에 탐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의 경향성이 까마 수준의 경향성이냐, 루파 수준의 경향성이냐, 아루파 수준의 경향성이냐에 따라서 이 탐도 또한 똑같이 욕탐, 색탐, 무색탐 세 가지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무명과 탐이 함께 있는 그 탐진치의 오염 때문에 오염에 의해서 행위가 오염될 때 이 행위가 탐이 욕탐 수준이면 행위가 욕만큼 오염이 돼서 식이 욕계에 머물고, 색탐 수준이면 색계에 머물고, 무색탐 수준이면 무색계에 머문다 라고 하는 이 내면의 경향성과 그 경향성의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알매 왜곡이 갖는 탐의 수준, 요것이 동등하게 그 행위의 오염으로 연결돼서 그 식의 머문, 즉 태어남의 자리를 결정한다라는 거,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참나가 가지는 또 하나의 그 양방향성, 이래서 만호에 선행한다라고 하는 요 자리, 요거를 시작부터 무명의 요소라는 말을 썼는데 요 무명의 요소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 무명 때문에 생겨나 있는 탐의 수준, 이래가지고 참나가 오염되면 그 만호에 선행하는 요 때도 욕탐, 색탐, 무색탐의 수준으로 그 선행해서 오는 거,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로 하겠습니다. 이 참 제가 생각해도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되게 못합니다 오늘. 저기요, 제가 이간 오늘 의도한 말을 다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죄송한데, 일단 요 앞장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제일 앞장으로 와서 처음에 본 거, 중생의 묶임으로 이행한 세계관에서 나의 것으로의 까마, 욕과 나로서의 물질, 그러니까 몸, 루파, 나의 자아로서의 정신, 마음, 아루파, 이러면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설명, 그리고는 그 옆에 제목 바로 밑에 보면 중첩된 묶임이라는 표현을 하나 썼거든요. 보시나요? 네. 중첩된 묶임. 그러면서 하나는 쌍야 상이고 하나는 라가 해서 탐이거든요. 그러면서 상이 번뇌라고 화살표로 되어 있는데, 요 번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상이 병들면 병든 상태의 상을
번뇌라고 한다라는 부분. 지금 이제 사실 저는 오늘 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삶의 토대, 즉 한순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서도 욕, 생, 무색이 나타나고 여기 탐의 자리에서도 욕, 생, 무색이 나타나고 시계 머무에서도 욕, 생, 무색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뭐 무명의 요소로 선행한다라는 데서도 욕, 생, 무색이 나타나고 우리 삶이 전개되는 과정의 구석구석에서 탐이라는 말로 나타나든 상 또는 번뇌라는 말로 나타나든 요 욕이라고 하는 것과 색이라고 하는 것과 무색이라고 하는 것, 달리 말하면 내꺼 이렇게 묶이든 나라고 하는데 묶이든 나의 마음에 대해서만 나라고 나의 자아 이렇게 묶이든 요 세 단계로 이루어진 요 묶임이 우리 삶을 해탈하지 못하고 윤회하는 삶을 반복하도록끔 붙잡고 있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어느 한 자리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다 하면 뭐 좀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비켜 이래 가지고 좀 쉽게 해결을 하겠는데 이게 삶의 과정에서 구석구석으로 아주 다양하게 자리해 가지고 나를 붙잡아 매기 때문에 이게 웬만한 노력 또는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실 부처님 같은 경우는 깨달음 이전에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막 고행도 엄청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력 이전에 올바른 스승에 의해서 올바르게 제시된 정확한 방법이 알려지지 않으면 이렇게 중첩된 묶임에서 벗어나는 일을 내 삶을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으로 만들고 끝내는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윤회하는 삶을 버리고 해탈해서 괴로움의 소멸을 완성하는 열반을 실현하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오늘 좀 제가 부끄럽네요. 이게 좀 이 공부의 방향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상시 제가 설명하던 것과 좀 다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참 부끄럽게 참 설명을 못 해냈어요. 굉장히 좀 죄송한데 일단 뭐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오늘 나눠드린 교재에서 요 내용을 포함해서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읽어보시면서 다음 주에 궁금한 거는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고 일단 다음 주에는 제가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한 부분을 다 포함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그 재본된 완성된 교재를 여러분 나눠드리고 다음 주에는 뭐 약간 마음의 메커니즘 이제 요 상태로 끝내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상, 달리 말하면 병든 상으로서의 번뇌, 요것의 문제, 그리고 탑이 군데군데 중첩적으로 붙잡고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벗어나는 방법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느냐. 사실 저도요, 얼마 전까지는 특히 이런 만호가 이런 활동성을 가지고 윈야나가 이런 활동성을 가지고 찢다가 행위하는 이런 활동성을 가진다라는 부분에 주목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러한 마음의 메커니즘이 수행, 우리가 뭐 수행하면은 사마타 위파사나죠. 사마타 위파사나하고 사마타 수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의 사념처, 이러한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불교의 수행법이
마음의 메커니즘하고 대등하게 자리해서 이러한 마음의 전개 과정에서 생겨나는 중첩되는 문제들, 요 까마, 루파, 아루파의 이 중첩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부처님이 준비 과정으로 사념초 수행으로 삼매를 완성하고, 삼매 상태에서 이제 무상고 무아 여실직양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그 상태에서 찢다를 묶고 있는 탐진치를 탐진치를 제거하는 것으로의 사마타 수행, 그리고 가장 내면에서 상을 병들게 하는 상을 붙잡고 있는 번뇌를 소멸하는 것으로의 윗바사나 수행, 이렇게 그 마음의 메커니즘과 수행법이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저도 발견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요. 요번 교재가 사실 오늘 나눠드리지 못한 것이 그 부분까지를 정리하는 과정을 다 못해서 하여간 제가 좀 더 작업을 해서 다음 주에 나눠드릴 건데, 다음 주에는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법, 고멸의 과정,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생겨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라고 부처님은 알려주셨느냐 하는 요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으로 마음 특강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게끔 이거 참 저도 헤맸으니 법무님들 알아듣기도 힘드셨을 건데 하여간 좀 죄송하고요. 제가 준비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이어지는 부분으로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여담으로는요, 사실 마음의 메커니즘이 네이버 해피덕당 카페가 있어요. 우리 카페에 보면 사실은 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풀어오는 과정이 동영상으로만 20시간이 넘어요. 동영상으로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거를 조리 있게 풀어내느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번 특강 시간에는 좀 압축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그 준비가 충실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음은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좀 부끄럽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시간 나시는 대로 우리 카페를 좀 참고하셔서 동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시간 많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질문하셔요. 윈냐나가 위자라티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네. 제가 곤란한 게 거기서 윈냐나가 위자라티 한다고 했을 때 윈냐나는 네. 오온에서 말하는 색수상 행식에서 말하는 윈냐나는 아니죠. 아니죠. 그건 이제 우리 생견. 그렇다면 그거를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경전에서 네. 그 60 중에 의식 하나를 대표로 해서라도 마노 윈냐나가 위자라티 한다 이렇게 만약에 쓰여졌다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러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는 표현된 것은 제가 못 봤어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데 지금 법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 과정을 풀어내기 위해서 엄청 많은 경전들이 모여가지고 해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하여간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메커니즘이 설명되었다라고 밖에는 달리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겠네요. 근데 그 부분은 저로서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분명히 이러한 과정에서 생겨난 윈냐나가 위자라티 하고 양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원문에는 윈냐나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해하기로는 그 윈냐나는 선 윈냐나, 후 윈냐나로 나눠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공부할 때. 근데 경전은 지금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구분해주질 않아요. 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여태까지 못 찾아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그려가는 과정 중에는요, 이런 제 나름대로는 얼마나 그 고민을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식하면서 식해가지고 온으로서의 식 그러면서 또 식해가지고 뭐였더라?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네. 뭐 이렇게 다른 식도 세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제가 글을 썼던 적도 있어요. 요새는 뭐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마음의 메커니즘이 전체적으로 틀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쓰지를 않는데, 처음에 하여간 이 찢다를 자리매겨주고 나서 찢다를 중심으로 막 앞뒤로 하다 보니까 윈야나라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지금 이렇게 구분해 보니까 여기도 윈야나가 있고 여기도 윈야나가 있고 이 가운데도 윈야나가 숨어 있고 오치원으로도 윈야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전까지는 도대체 이 윈야나가 무슨 윈야나를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제가 그 유식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유식을 하는 그러니까 유식을 처음 이제 그 창안했다 할까? 그분들도 뭐 미륵보살, 무착, 세친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공부가 높은 분이겠어요. 그런 분들도 결국은 이런 식의 단계적인 거, 그 가운데서 만호와 치타의 움직임, 이런 부분을 못 보아냈기 때문에 결국은 아래야식은 심이다, 말라식은 만호다, 뭐 이래 하면서 그 마음을 당신들대로 설명을 해낸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니카야대로 풀어본 바에 의하면 부처님 생각하고는 다르게 풀었다, 이렇게 그 비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여간 오늘 뭐 제가 좀 굉장히 엉성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참 다 못했지만, 이게 원래 그런 거라. 이 전체를 좀 말하고 나면 전체를 가지고 요 참다의 양방향성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도는 거를 작은 순환고리, 요렇게 말하고, 요렇게 해서 이 밖으로 크게 도는 거를 큰 순환고리, 뭐 이렇게 말하면서 아까 제가 이제 그림은 몇 개로 나눠놨다 그랬죠. 보면은 하여간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삶을, 그리고 작은 순환고리로 하나의 삶을, 큰 순환고리로 하나의 삶을 요래 해가지고 사실 이제 자료는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참 4시간도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래도 이 시간을 가지고 참 설명이 안 되네. 우리 저기 해명스님하고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는 거의 수십 시간을 이 이야기를 반복을 하면서 하니까, 이제는 스님이나 우리 또 해피설법회 공부하시는 법부님들하고는 한두 시간이면은 쭉 이 얘기를 설명을 하고 나가고 그러는데, 얘 정말 법부님들한테 이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시간 가지고 도저히 안 되네. 짧은 시간에 그래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많이 도움 많이 됐어요. 근데 저기 아비라마 부부님 그 질문하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요점이 되는 말씀인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요번 교재가 그 이야기를 상당히 심도 있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설명은 좀 부족하지만 교재를 가지고 한번 쭉 좀 보시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 주에 좀 질문을 해주셔요. 그럼 그 설명 드리고 수행으로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이요?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시간대가 2시부터요. 어, 2시인데 5시 전에 마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진행 아니면 아닙니다. 본래 마음특강은 오늘 마쳐야 되는데, 이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특강을 한 주를 연장을 한 거예요. 야간은 다음 주부터는 우리 해피설법회가 계약한 거죠. 전화부터. 야간도 하시고 예. 예. 그리고 참 법우님은 지난번 우리 단과스쿨 때부터도 그 윤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신경을 썼는데, 이게 참 뭐 똑같은 변명으로 그 윤회 이야기, 이 몸과 마음의 불균형, 생존 기간의 불균형을 가지고 그 윤회 한 가지 주제를 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설법할 때 제가 해드리던 만큼을 사실은 못했어요. 못하기는 했는데, 윤회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그 과정은 뒤에 반복하더라도 결론에 대해서는 법우님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내 사는 것이 현실이 무엇냐 하는 것을 모르고는 사실은 뭐 공부도 할 수 없는 거고 앞날을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윤회는 있다라고 하는 거 명확한 거고, 윤회가 있는데 어떻게 윤회하는 겁니까? 연기하는 마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이 마음이 죽는 그 순간 새로운 몸과 함께 다음 생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데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살아서도 행복해야 되지만 죽은 다음에 더 나은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는,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면서 동시에 다음 생을 준비하는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이게 잘 사는 삶이다. 앞으로 남아있는 앞으로 30년을 사실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삶을 그걸 기준해서 분명히 지금의 삶과 이어지는 삶 두 가지 모두를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 이게 남아있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를 합니까 맙니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그 토대 때문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윤회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은 윤회를 제외하고는 한마디도 설명이 안 돼요. 저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거라. 부처님 가르침이 고진멸도 사성제부터 설명이 되잖아요. 이러한 모든 가르침은 2층이에요. 2층. 그러면 2층이라는 것은 1층 위에 있잖아요. 이 1층이 뭐냐 하면 우리 삶의 현실이라. 부처님은 우리 삶의 현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하면 금방 말씀드린 연기하는 마음의 재생으로의 윤회. 요러한 우리 삶을 1층으로 놓고 모든 가르침이 설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하여간 윤회 그런 거 없어. 윤회 빼고 공부하면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1층 없이 2층 짓자는 얘기예요. 경전에서도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2층 누각이 멋있어가지고 목수를 불러가지고 2층 누각을 지으라 그랬는데 이 목수가 2층 지을 생각 안 하고 1층을 짓고 있거든요. 나 1층 필요 없어. 2층 지으죠. 이렇게 말하면 이 얘기가 안 되잖아요. 1층 위에 2층이 지어지거든요. 불교 공부 하여간 이 1층이라는 것은 삶의 현실이에요. 연기하는 마음의 재생으로의 윤회. 요걸 토대로 하고 그러한 삶에서 발생하는 괴로움이라는 문제를 소멸하자라는 것이 고진멸도의 가르침이거든요. 요거 하여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금생의 남은 시간도 살으셔야 되고
다음 생에 또다시 태어나셔도 그러한 상태에서 그 삶을 향상시켜 가야 된다 하는 요거는 하여간 불교 공부에서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거 제가 이거 강조해야 돼요. 윤회에 대한 관심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내가